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위클리벳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동물을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매의 눈으로 지켜보게 되는데 네. 저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울컥울컥하면서 네.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이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신체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다들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방송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네. 뭐 같이 있으면 좋지 정서적으로 뭐 안정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는 정말 많이 맞는데, 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의과대학이랑 수의과대학을 통해서 실험해서 그거를 발표한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네.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이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반려견은 인간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 네. 저는 뭐 물론 그 프로그램을 워낙 자주 챙겨보긴 합니다만 그날따라 나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또 샤머니즘 국가가 됐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닿았는지 TV를 딱 틀었는데 그 방송이 딱 그 하는 방송이 거야?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보통 왜 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물 다루는 방식이 뻔해서 대충 처음 보면은 뭐 채널이 돌아가거나 결론이 비슷하겠거니 이러고 네. 끄게 되는데 숨도 안 쉬고 봤어요. 끝까지. 음. 너무 재밌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딱 그 수치를 내놓으니까 훨씬 신뢰감이 확 맞습니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꼭지로 여기 소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노인들한테도 반려견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한 노인병원에서 이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이 동물매개 치료나 동물매개 활동이 뭐냐면 이 동물과 함께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병원에서 치매와 우울증을 같이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동물매개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킨 거죠. 강아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6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앞뒤로 변화된 거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인지 기능이 발달하고 우울감이 감소했는데요. 특별히 이 우울감 수치는 무려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들을 치료에 이용하는 건 해외 사례에서도 저희 많이 보잖아요. 특히 네. 아동들 치료하는데 참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뭐 감동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왜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강아지가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훨씬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간단하게는 이분들이 뭐 앉아 일어나 이런 것도 시키고 아니면은 뭐 간식 주는 거 이런 것만 간단히 시키고 쓰다듬어 주는 거 시키다가 나중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점점 신체적인 활동까지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물매개 심리치료나 동물매개 활동 관련된 학회들도 많이 있고요. 수의사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소아암병동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발달장애 어린이 병원 그렇죠.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긴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방송에서 또 한 번 그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약간 그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매개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들 네, 어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복지라든지 맞아요. 너무 이런 좋은 거. 지적을 했는데 이 동물매개 활동에 이 동물들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도우미견 또는 도우미 동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이 활동을 하는 도중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거나 뭐 좀 반응을 안 좋게 한다던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친구들만 그 활동에 이 투입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복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진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위클리프에서 1년 이상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동물의 입장에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노인들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어디가 특별히 뭐 아프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닌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네. 사람들에게도 동물과의 어떤 교감이 굉장히 네. 또 효과가 있다, 좋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한 게 이제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뛰는 운동. 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또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캐니크로스 대회라고 요즘에 뜨고 있는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랑 강아지가 한 조가 돼서 줄로 묶어서 같이 뛰는 거죠, 달리기를. 그러니까 뭐 10km 뛰기도 하고 20km 뛰기도 하고 뭐 4km, 5km 뛰기도 하는데 거기 대회에 나온 어떤 부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뭐냐면 일단 그 부인분은 수학 과외 선생님인데 이분이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과외만 하다 보니까 너무 살이 찌는 거죠. 과외 가면 또 간식을 주잖아요. 그 나중에 이분이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1시간도 과외를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달리기로 운동을 하는데 반려견과 함께 뛰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운동 효과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힘들어서 나가기 싫어도 반려견이 뛰어야 되니까 같이 나가게 되고 또 반려견과 함께 뛰니까 좀 지쳐도 계속 힘이 나면서 서로 뛰게 되는 거죠. 서로 교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 반려견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 뒤로 살이 많이 빠지고 해서 지금 5-6시간까지도 과외를 충분히 한대요. 그 정도로 이제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남편분도 건강이 안 좋았는데 반려견과 함께 뛰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 반려견과 함께 뛰는 게 실제로 운동량이 더 많고 효과가 좋다는 걸 또 한번 입증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아, 물론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맞게 네. 달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반려견들 입장에서는 뛰면 되게 좋잖아요. 그 네, 아이들 그럼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반려인들의 그 심정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보다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좀 못 일으킬 내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어 하더라도 내 반려견 때문에라도 맞아요. 일어나게 운동을 된다 하는 그러. 거죠. 맞아요. 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네. 독거노인분들한테 이게 자살률이 높고 하잖아요. 외롭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반려견을 분양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할 일이 없고 외로워서. 근데 반려견을 키우면 산책도 시켜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할 하잖아요. 일이 있어요. 예, 네. 많아요. 그리고 이 예. 비용을 이제 지자체에서 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좀 감동적이었던 네. 게 우리 아이들과 맞아요. 동물들이 함께하는 그 장면이요. 네. 예. 사실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내가 보는 바운더리에서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학교에 그렇죠. 가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혹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가? 또는 성격이 내성적인 건 아닌가? 막 걱정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 반려견이 도움이 된다는 걸 또 입증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떤 여자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인형을 한 30개 정도 데리고 있고 얘네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친구인데 실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약간 소심한 이런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검사를 하고 반려견을 입양한 뒤에 2주 뒤에 변화된 모습을 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의과대학 정신과 팀이랑 같이 검사를 했더니 심리 검사랑 뇌 MRI 검사를 했는데 2주 정도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달간 임시 보호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반려견을 데려와서 2주간 활동을 했는데 생활을 했는데 어떤 검사를 했냐면 일반적인 심리 검사를 한 다음에 뇌 MRI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MRI를 촬영하면서 어떤 사랑과 관련된 이미지를 막 보여주고 영상을 또 하나는 어떤 슬픔이나 이별에 대한 이미지를 막 보여줬거든요. 그 검사를 2주 뒤에 다시 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뭐 너무나 뛰어나게 애가 이제 활발해지고 자존감이 생겼죠. 그다음에 MRI 검사할 때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 예전에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는 이 기쁨이나 사랑에 대해서 애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뇌 반응이. 슬픔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기쁨이나 사랑에 대한 이미지에도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를 진행한 그 의과대학 교수님, 정신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감정 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쁨, 슬픔을 모두 표현하는 사람이 됐다. 그 정도로 뛰어나게 이제 성장기 아이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생명 존중 사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이론 교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유기견 2마리를 입양해서 학교에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학교가 성당 초등학교거든요. 그 성이와 당이 이 2마리 이제 반려견을 키우게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막 교실도 누비고 다니고 수업 시간에도 막 교실에 막 자유롭게 들어가요. 그 아이들이 얘네들 수업 시간에 같이 쓰다듬으면서 수업도 듣고 뭐 간식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산책도 시키고 뭐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봤더니
키우기 전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학생들과 도입한 후에 학생들을 비교해 봤더니 불안감, 우울증, ADHD, 품행 장애가 모두 낮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갔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게 또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방송 보시고 성급하게 얼른 그러면은 내가 반려견부터 사줘야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좀 이제 정말 그러면 내 아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해 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위클립에 쭉 보시고 되도록이면 유기견 위주로.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자 예쁜 동물 데려왔어 이제 사이좋게 지내 이러고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가르쳐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그럼요.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아이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아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한 달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임보를 했잖아요. 근데 그 팅커벨 프로젝트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아이한테 너가 키워야 되고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다 인지시키고 사인을 받고 기본적인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한 달간 이제 임보를 시켰거든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꼭 그 과정을 아이와 함께 하신 다음에 예,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시길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룬 게 이제 인간과 동물, 인간과 반려견 사이의 유대 관계를 실제 이 호르몬 변화로 검사를 해본 거예요.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제 개를 데려와요. 학생들이 아마 이 실험에 참여한 것 같아요. 수의대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들을 데려와서 반려견의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거를 반려견한테 이제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고 주인이랑 30분 동안 교감을 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이 혈액을 다시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8마리 검사했는데 그중 7마리가 이 옥시토신 호르몬 농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아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에서도 이런 유대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어떤 부부가 소개가 됐냐면 이 광명에 사는 한 부부인데 2년 전까지 강아지를 잘 키우다가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심장병으로. 그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펜로스 증후군을 네. 시달리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강아지를 유기견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 전에 죽었던 강아지랑 똑같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키우면서 이제 너무 막 이제 다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두 부부가 이제 있는데 이 강아지가 없을 때 뇌파와 MRI 검사를 하고 강아지와 함께 이게 교감을 하면서 뇌파와 MRI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 근무 중일 때, 집에서 TV를 볼 때,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교감을 할 때 스트레스 수치를 또 검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은 뇌파와 MRI 검사에서 혼자 있을 때와 이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모두 뇌파가 활성화되고 MRI가 그 변연계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근무 중일 때 TV를 볼 때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 수치를 변화했을 때 역시 이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왔다. 뇌파 검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낮을 때 나타나는 이 알파파가 되게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다 종합하면 그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반려견과 교감할 때 확실히 스트레스 감소에 좋은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요? 우리 사회는 좀 전통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사람이 네. 사람하고 소통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네. 동물하고만 소통하고 살면 이상해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거든요. 맞아요. 여기저기 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이고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 경우를 많이 겪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과 우리가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효과가 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동물은 비판적이지 않고 이 주인이 못생겼다고 또 성격이 안 좋다고 차별하지 않고 또 주인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만 바라봐주면 되고 무조건적이고 또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얘기하기가 이런 동물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동물이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잘못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동물 쪽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물과의 그런 교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회복이 돼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그럼요. 교감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더 유연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게 동물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동물한테 학대하면 안 학대하는 분들, 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늘 말씀드리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공존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조금 더 많은 애정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립의 황당무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